자, 계속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코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컨트롤 윈도우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컨트롤들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하상자도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대하상자에 대한 실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만들었던 그 소스 코드가 저는 주라는 폴더에 cs 안에 form.ap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솔루션 그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예, 빈의 디버그 폴더에 가봤더니 실행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자, 최근 파일 열기에서 방금 작업했던 게 맨 상위에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앞서 작성했던 코드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깔끔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폼2는 없애고요. 자, 오른쪽에서 폼2를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합니다.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Yes, 확인을 누르고요. 폼2에 관련된 코드들이 없어졌고요. 폼1에 가가지고 폼1에 가서 이 메뉴도 없애보겠습니다. 메뉴 컨트롤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하고요. 또 클릭도 없애고 폼도 없애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좀 관련된 코드를 없애줘야 되겠죠? 자, 관련된 코드로 private form2 없애고요. 자, 마우스 다운 이런 거 이벤트 처리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다 코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자인에 갔더니 뭔가 이제 오류가 났죠. 그 디자이너 이쪽에 필요한 그 디자인에서 만들어진 어떤 소스 코드랑 여기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폼 디자이너.cs에 가서 그 바뀐 부분을 또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폼 1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폼 클로징, 클로즈드, 로드, 마우스 이벤트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없애버리고요. 다행히 컨트롤들 텍스트나 텍스트 박스 뭐 에딧 그 버튼에 대해서는 여기서 코드를 삭제했더니 여기서 그 코드를 삭제했더니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코드랑 일치가 되니까 이 화면이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폼 1의 크기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 선택한 다음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 있는데 큰데요. 1280 720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그냥 마이까지만 할게요. 마이. 네, 됐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요. 그리고 화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스타트 포지션을 그 센터 스크린으로 하겠습니다. 센터 스크린. 스타트 포지션을 센터 스크린. 자, 그럼 윈도우가 가운데에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 화면에서 컨트롤들을 올려서 디자인 했다가 필요 없을 때 지우면은 이 코드가 이쪽이랑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딱 일치시켜 주면은 여기 화면이 제대로 나옵니다. 잘 안 나올 때는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그 속성에서 좀 몇 개 바꿔줬더니 이름은 폼1이 됐고요. 텍스트는 이름 원래 폼1이었죠. 텍스트가 my로 바뀌어 있고 그 스타트 포지션이 그 센터 스크린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레이블은 여기서 중간쯤 밑에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을 끌어다 놓겠습니다. 자, 레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블의 아이디는 name은 레이블 1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바꿀 수가 있습니다. name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 했죠. 자, 텍스트를 POS라고 하겠습니다. POS. 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의 텍스트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해볼게요. 클릭이란 이벤트에 대해서 요 레이블에 있는 요 레이블 값을 다른 걸로 일씩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블 1 텍스트가 있겠죠? 여기에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겠습니다. 대신에 이 값을 처음에 변수로 좀 만들어 두면 되겠죠? 자, int를 썼는데 사실 이 int는 헬프를 보면은 system.int32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int지만 원래는 int32가 맞습니다. 자, int32는 어디에 있냐면 시스템 밑에 있다고 했는데 using syste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략해도 됩니다. 써줘도 되고요. 이미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는 int m step 0. 자, 처음에 스텝은 0으로 놓고요. 0으로 놓고 자, 일씩 이제 증가를 시키는데 여기는 요구되는 것이 문자열이고 오른쪽은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C샵에 보면은 대부분의 클래스가 toString이라는 그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toString 하면은 그 리턴 값이 스트링으로 나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할 때마다 값이 증가되고 있죠. 폼에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을 속성들을 좀 차례대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성을 살펴보는데요. 알파벳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오면 일단은 이 객체의 이름을 폼1이라고 했고요. 물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보면요. 쭉 보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하니까 오른쪽에 그 점점점 있는 버튼이 나오는데 보통 점점점 버튼은
그 대화 상자를 추가로 오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폴더에 가서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사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트를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네, 이렇게 배경화면이 그림으로 채워집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물론 색깔만 좀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은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색깔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컨트롤 다크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뀝니다. 자, 원래대로 컨트롤로 가겠습니다. 네, 또 쭉 내려보면 이네이블이 있고요. 이 윈도우의 어떤 이벤트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이네이블을 true나 false로 할 수 있는데 true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를 굴림체 9로 했는데요. 이 크기를 좀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가 좀 바뀌죠. 자, IME 모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도 있습니다. 위치 지정할 수 있고 opacity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 30%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윈도우가 좀 투명해졌습니다. 투명 윈도우를 만들 수가 있네요. 너무 안 보이니까 50 정도로 할게요. 살짝 보이죠? 예, 윈도우를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 됐고요. 네. 자, 그럼 POS의 처음에 그 텍스트를 0으로 두는 게 제일 좋겠네요. 처음에 0이니까요. 자, 1씩 증가되도록 됐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폰트 크기를 좀 조정할 수도 있겠죠? 네, 글자 크기를 좀 크게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그레스 바를 좀 달아보겠습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뭔가 진행되는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녀석인데요. 쭉 내려보면은 프로그레스 바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크기를 좀 더 크게 할까요? 좀 충분히 크게 했습니다. 자, 이 컨트롤의 이름은 프로그레스 바 1이고요. 1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면은 valu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value가 지금 0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10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클릭. 자, 10만큼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10을 표시하고 있죠. 자, 50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 네, 50까지 가고요. 네, 100까지 해 보겠습니다. 100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0을 하고 해주고요.
다음에 이게 100까지 가는 거는 위에 맥시멈 값이 지금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맥시멈 값이 100으로 되어 있죠.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가는 거고요. 만약에 맥시멈 값을 1000으로 하면 1000까지 최대값이 10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릭을 할 때마다 이 값을 증가시키고 이 값을 이 프로그레스 바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스 바의 value는 m 스텝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쭉 증가가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할 때마다 증가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곧바로 증가가 될 수 있도록 텍스트 박스를 하나 넣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요 사이에 넣어서요.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처음에는 0을 넣어주고요. 자, 얘가 바뀔 때마다 m 스텝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그 텍스트는 문자열인데요. 스트링인데 이 스트링을 숫자로 바꾸어 줘야지. 일단은 여기다 레이블에 넣을 수는 있겠네요. 자, 레이블에다가 값을 넣어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10으로 하면 얘가 10으로 바뀌고 12로 하면 12로 바뀌겠죠. 예. 자, 이 값을 프로그레스 바에 적용을 하려면 숫자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숫자로 바꿔주는 방법은 레이블 1에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C를 하면은 뭐 atoy 이런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atoy에 해당하는 게 그 convert라는 그 객체가 있습니다. convert라는 객체 안에 보면은 toint 32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녀석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다른 to 바이트나 to 캐릭터, to 뭐 int 16, 32, 데시멀, 캐릭터, 스트링, to 스트링도 있죠. 아까 위에서 step to 스트링은 사실은 convert to string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to int 3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블 1의 텍스트를 int 32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여기를 10으로 하면 10만큼 가겠죠. 20으로 하면은 20만큼, 30으로 하면 30만큼, 100만큼 하면 100만큼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101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1로 하면은 여기는 101로 바뀌었지만 여기가 101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맥스를 100까지로만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100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거는 여기 바뀌어진 값이 만약에 100일을 넘으면 만약 m 스텝이
100보다 크면요. 100보다 크면 m 스텝을 100으로 바꿔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100일로 미리 바뀌어지면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여기도 다시 100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100일로 하면은 100까지 되고요. 프로그레스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100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A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에러가 납니다. 자, 이 에러는 아마도 여기서 발생하겠죠? 이게 int로 바꿀 수 없는 문자열인데 int라고 바꾸라고 하니까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자,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try catch 구문을 넣었습니다. try 그다음에 catch 이렇게 넣었는데요. 자, 요 사이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하면 이 catch 문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발생한 예외 객체를 EX로 받아서 EX에 보면은 그 예외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로 출력하도록 코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이 넘어가면은 에러가 안 나도록 처리를 해줬었는데요. 여기에 value에 100일이 들어가면 에러가 발생했었죠. 그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00일이라는 값은 value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줬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A, B, C를 넣으면은 역시 이 변환이 안 되죠. 변환이 안 돼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글자가 바뀔 때마다 호출되는 녀석이니까 실제로 글자를 눌렀을 때, 키보드를 눌렀을 때 그때 이것이 그 알파벳은 입력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벤트 처리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이벤트 처리를 하는데요. 번개 표시를 누르고 텍스트 체인지가 아니고 키보드 다운이 있고 프레스가 있고 업이 있는데요. 다운은 키를 누를 때 발생하고 업은 뗄 때 발생합니다. 자, 키 프레스는 눌렀다 놓을 때 발생합니다. 자, 키 프레스로 해도 되긴 되지만 키 프레스에서는 뭐 화살표 키나 뭐 여러 가지 그 인식이 안 되는 처리가 안 되는 키가 있기 때문에 키 다운으로 하겠습니다. 자, 키다운 이벤트에 대해서 파라미터로 키 이벤트 아규먼트 2가 넘어오는데요. 이 보면은 키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키 value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키 value는 여기 help에 나왔듯이 return 타입이 int죠. int 값입니다. 그러니까 ASCII 코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SCII 코드 값이 숫자일 때만 이 키보드 이벤트를 제대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일단은 이 키 밸류 값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레이블에 출력을 해볼까요? 텍스트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1에
자, 그러니까 레이블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이블 1에 출력을 해볼게요. 레이블 1에 텍스트에다가 원점 텍스트에다가 키 밸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건 int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꿀까요? to string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A를 누르면요, A가 출력이 되고요. B를 누르면 B가 출력됩니다. 잠시만, 일단은 이 부분을 텍스트 체인지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A를 했더니 65가 나오고요. B를 누르니까 66, 스페이스는 32, 엔터는 13, ESC는 27,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 하면은 65가 나오겠죠. 화살표 키를 누르면 거기에 걸맞는 키코드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트롤 키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17, Alt, ESC. 자, 숫자를 0은 48이고 1, 2, 3, 4, 9까지 하면은 9는 57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48에서 57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눌려진 값이 숫자일 때만 이 키 다운 이벤트를 제대로 처리를 하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 봤는데요. 그 키 밸류가 숫자 0일 때는 48이고 숫자 9일 때는 5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범위일 때 이 키 이벤트가 처리된 것으로 그 코드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요. 자, 오른쪽에 그 숫자 입력된 건 일단 화면에 나오고요. 근데 다른 AB를 눌러도 이 화면에 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이미 여기에 쓰여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는 조금 우리 목적에 맞지 않고요. 키 프레스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키 프레스는 키 밸류가 넘어오지 않고 키 밸류 대신에 키 캐릭터가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키 캐릭터가 넘어오는데요. 리턴 타입은 char입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은 레이블에다가 출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스트링이고 얘는 char이니까 to 스트링을 통해서 문자열로 바꿔줘야 되겠죠. 좀 A가 눌리고요. 0이면은 0, 1, 2, 문자가 여기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 2의 키 캐릭터가 0이거나 9까지 쭉 하면 되겠죠. 9까지 쭉 하면 될 텐데요. 0이 아니거나 1이 아니거나 이러면 이 이벤트 핸들이 처리된 걸로 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0이나 1이 아니면 처리된 걸로 해버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면, 둘 다 아니라면 이 처리된 걸로 했습니다. 자, 이때는 자, 여기에 0을 넣으면은 0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데요. 1을 넣으면 1도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2는 입력이 여기 입력창에 입력이 안 되고요. H도 입력이 안 됩니다. 그 뒷단계 처리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키보드에서부터 입력은 받았지만 입력된 글자를 이 텍스트 박스에 출력하는 그 기능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페이스나 다른 걸 눌렀을 때는 전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모든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편리하게 해주는 게 캐릭터라는 그 객체에 isDigi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입력한 캐릭터가 숫자라는 거죠. 숫자가 아니라면 이라고 코딩을 해주면, 자, 다른 숫자는 아무 소용이 없고 여기에 0, 1, 2, 3, 9 이런 식으로 숫자만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코드를 통해서 그 에딧박스에는 이제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됐죠. 그러면 텍스트 체인지에서는 이제 여기서 에러가 날 일은 없습니다. 네, 100이 넘어가면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니까 빈 공백이 됐을 때 에러가 나네요. 참, 오류를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이 str에 트림이라는 걸 적용하면은 앞뒤 있는 공백을 다 없애줄 텐데요. 이 트림한 결과가 만약 빈 공백이라면 아래 단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리턴해 버리도록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예, 상관이 없죠. 물론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도록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방금 만든 그 프로그레스 바를 점진적으로 자동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타이머는 타이머 컨트롤이 있는데요. 끌어다 놓겠습니다. 자, 타이머 컨트롤은 여기에 밑에 화면에 보입니다. 이름은 타이머 1이고요.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에는 틱이 있습니다. 틱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속성에는 인터벌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enable은 지금 false로 되어 있고요. 인터벌은 이거를 true로 하면은 이제 타이머가 동작을 하게 되고, 타이머가 동작을 하면 이 인터벌에서 지정한 이 100이라는 거, 1000이 1초인데요. 대략 1초 단위로 그 틱이 발생합니다. WM 타이머 메시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요. 100이라고 해주면은 0.1초마다 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타이머에 틱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동작을 취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m 스텝이 100보다 크게 되면 네, 100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타이머를 enable을 false로 하면은 타이머가 멈추겠죠. 자, 그리고요, 타이머의 시작은 버튼을 눌렀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대신에요, 여기서는 타이머 1에 enable을 true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됐죠? 자, 타이머는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그 컨트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타이머를 동작시켰는데 중지하지 않고 닫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타이머는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enable을 false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폼 클로즈 되려고 할 때 만약 타이머가 enable이 true로 되어 있다면 타이머의 enable을 false로 돌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픽처 박스를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픽처 박스는 그림을 좀 넣어 둘 수 있는 컨트롤인데요. 픽처 박스. 자, 픽처 박스의 크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속성에 가서 픽처 박스 1이고 사이즈가 600, 499입니다. 이거를 512, 512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모드가 노멀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일단 노멀로 놔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피처 박스에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선택을 하고 로컬 리소스에서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좀 다운받아 놓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lena.png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이 이미지 크기가 512 by 512입니다. 그래서 얘를 예, 저장을 했습니다. 예, CS에 lena.png 있죠? 예, 저기 우리 프로젝트의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주에 CS에 예, lena.png. 자, 선택을 하면 그 레나 이미지가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자, 사이즈 모드가 있었는데요. 얘는 스트레치로 놓을 수도 있고요. 네,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자, 픽처 박스를 줄였을 때 영상이 꽉 차져서 그리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미지 사이즈 모드를 스트레치로 놓지 않고 노멀로 놓으면요. 네, 그 오리지널 영상 크기가 보여지는 만큼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오토 사이즈로 하면요. 네, 컨트롤 이미지 크기에 맞게 컨트롤 크기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이즈를 오토 사이즈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영상이 나와 있으면 좀 보기가 싫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도록 고쳐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지우고요. 여기서 다시 버튼을 눌러서 지웁니다. 지우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로딩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안 하고요. 그러면 픽처 박스 1에 이미지로 하면은 이 이미지에 그 파일명을 넣으면 안 되고요. 이미지를 그 파일로부터 읽어드리는 작업을 아까 이 폼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해줬는데요. 이미지에서 할 때는 읽어드리는 작업을 별도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라는 그 함수를 쓰고요. 자, 로드라는 그 함수 안에 그 이미지에 경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경로가 주고요. 그 다음에 CS의 PNG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로드를 누르면 이미지가 제대로 화면에 로딩이 됩니다. 만약에 슬래시를 안 쓰면은 역슬래시를 이렇게 2번을 써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행을 시킬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실행 코드랑 같은 폴더에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ena.png를 formexe에 bin에 디버그에 여기 ex가 있죠? 여기다가 lena.png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현재 폴더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행하면 커런트 폴더 1로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동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실행을 해도 현재 폴더니까 올바르게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그림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림이 그려질 위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미지 컬러를 조금 바꿔 놓겠습니다. 어둡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도 테두리를 하나 만들어 주죠. 테두리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사이즈도 512, 512 이렇게 위드스 하이트를 각각 512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이 그림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을 좀 사용해 볼게요.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라디오 버튼도 또 많이 사용하니까요. 네, 라디오 버튼을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끌어다 놔도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라디오 버튼은 텍스트로 이게 뭐 할 거냐면 이 그림 보여주는 모습을 노멀로 보여줄지 아니면 스트레칭 해서 보여줄지 그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노멀로 하고요. 얘는 스트레치로 해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치. 자, 처음에는 노멀로 할 거니까 이 녀석이 선택될 수 있도록 보면은 책이라는 그 속성이 있는데요. 책을 true로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이 라디오 버튼은 그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디폴트로는 노멀이 선택되어 있도록 이 노멀 버튼에 대해서 체크를 true로 해줬습니다. 자, 이거 크기는 좀 작게 해둘까요? 그림 크기가 512 by 512니까 반으로 좀 줄여 놓겠습니다. 256 256 이렇게 하고요. 오토 사이즈로 하지 않고 디폴트는 노멀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픽처 박스에 자, 사이즈 모드를 입력해 줄 텐데요. 사이즈 모드 하니까 픽처 박스 사이즈 모드가 나옵니다. 예. 노멀로 일단 하고요. 다음에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 더블 클릭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라디오 버튼에서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픽처 박스 1의 사이즈 모드가 이번에는 픽처 박스 모드 중에서 스트레치 스트레치드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로딩 하고요. 노멀 모드죠. 스트레치로 하면은 이 크기에 딱 맞게 나오게 됩니다. 오토도 하나 추가시키는 게 더 낫겠네요. 예. 여기다가 오토도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오토로 하고요.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를 오토 사이즈로 하면 되겠죠. 스트레치드 이미지를 로드하고 오토 로드 하고요. 노멀로 가고 스트레치도 가고 오토로 하면은 이미지 크기로 돌아갑니다. 네. 자, 이 라디오 버튼이 3개가 있으니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 라디오 버튼들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끼리만 그 베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라디오 버튼들을 그룹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그룹은 그룹 박스라는 걸 통해서 지어줍니다. 자, 그룹 박스의 이름을
사이즈 모드라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컨트롤 X, 그 다음에 그룹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사이즈 모드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 박스 안에서 얘네들이 베타적으로 선택이 되게 되고요. 자, 다른 라디오 버튼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얘네들끼리 베타적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물론 얘네들은 이 전체 폼에 묶여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얘네들은 별도로 이렇게 베타적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체크 버튼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체크박스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체크박스 이름을 비저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디폴트로는 체크를 폴스로 되어 있는데 true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체크 표시가 나오죠. 네. 누를 때마다 반전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픽처 박스를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픽처 박스를 비저블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얘를 한번 누르면 보이고 또 누르면 안 보이고 할 텐데요. 체크박스랑 그 값이 똑같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되어 있으면 true죠. 그러니까 비저블 보이는 거고 빠지면은 false가 돼서 안 보이게 됩니다. 자, 보였다 안 보였다. 이미지 로딩하고 보였다 안 보였다. 자, 이 그룹 박스를 지어주면서 여기 핸들러가 좀 지워져 가지고요. 아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X 한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를 했었죠. 예, 그것 때문에 관련된 핸들러가 다 지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좀 핸들러를 다시 달아줬습니다. 오토 사이즈. 아까 실수가 있었네요. 자, 실수한 부분을 다 없애고요. 그 이벤트 핸들러를 새롭게 달았습니다. 라디오 버튼 1, 체크 체인지드 1, 라디오 버튼 2, 체크 체인지드 1. 이 세 개에 대해서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 1에 대한 핸들러는 그대로 남아있죠. 네, 이렇게 새롭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요. 로딩을 하고 비저블 동작을 잘 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갔네요. 이건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이왕에 픽처박스를 사용해 봤는데요. 픽처박스에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픽처박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크기는 적당히 잡았고요.
픽처 박스가 잘 보이도록 배경색을 좀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윈도우를 선택하면은 흰색으로 바뀌네요. 그리고 보더 스타일도 테두리가 보일 수 있도록 픽스드 싱글이나 아니면 픽스드 3D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테두리가 보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픽처박스에서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그 XY 좌표를 여기 이 레이블에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벤트 처리를 하면 되죠. 마우스 무브, 마우스 무브를 더블 클릭해서 핸들러를 달겠습니다. 자, XY 좌표 출력은 레이블 1에다가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2의 X를 일단 스트링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쉼표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2의 Y를 또 문자열로 바꿔준 것을 텍스트 1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레이블 1.tx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블 1.txt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왼쪽 상단이 00에 해당하고요. 오른쪽 하단이 한 500쯤 나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그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0 좌표에서 현재 XY 위치까지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그래픽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근데 어디서 만드냐면 픽처박스 1에서 만들면 되죠. Create Graphics 다 쓰고 나면 디스포즈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선을 그리려면 draw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draw 라인이 있습니다. draw 라인을 봤더니 펜이 필요하고요. 시작 좌표랑 그 다음에 끝 좌표가 필요합니다. 자, 시작 좌표는 일단 펜 객체부터 만들게요. 자, 근데 여기 또 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브러쉬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브러쉬 만들어 주면 되죠. 솔리드 브러쉬 컬러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검은색 브러쉬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좌표를 정해주면 되는데요. 영영으로 그냥 주겠습니다. 00에서 그 다음에 PT2는 현재 마우스 좌표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왼쪽 상단에서 현재 마우스가 있는 데까지 선을 그리겠죠. 픽처박스 1이 아니고요. 이벤트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여기 그려지죠. 실수했네요. 여기서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픽처박스 1이 아니고 픽처박스 2에서 그리면 되죠. 자, 픽처박스 2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잔상이 계속 남는데요. 이거를 없애려면 그리기 전에 이 픽처박스를 깨끗하게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때 쓸 수 있는 함수가 clear라는 함수입니다. 아니면은 클리어를 하는데 색깔을 안 정해줬네요. 컬러를 화이트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fill 이거랑 똑같은 게 이거죠. fill rectangle 하면은 브러쉬가 있고 영역을 지정해 주는데요.
클리어는 전체 해당 영역에 대해서 원하는 색깔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흰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그려지니까 현재 좌표 위치에만 선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 그리는 작업은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그려주는 것보다는 그려줄 필요가 있을 때 그려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거를 여기다 넣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WM 페인트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픽처 박스에서 이벤트 처리를 하는데요. 페인트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이게 WM 페인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럼 픽처 박스에서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하면 호출되는 함수가 바로 이거고요. 여기서 그림 그려주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는 페인트 이벤트에서 2가 넘어오는데요. 자, 여기처럼 크리에이트 그래픽스를 할 필요가 없이요. 이 픽처 박스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그래픽 객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페이지 주석 처리를 하고요. G 대신에 2의 그래픽스 객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로우 라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XY 좌표가 지금 없죠. 그래서 XY 좌표를 멤버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자, mx my라고 해주고요.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서 intm x는 0, intm y는 0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우스 무브일 때 x는 2의 x, y는 2의 y. 자, 이렇게 좌표를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근데 마우스 무브를 하게 되면 화면이 새로 그려져야 될 정도는 아니죠. 예, 그래서 화면이 새로 그려지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하면은 이제 선을 그릴 텐데요. 자, 그냥은 안 그려집니다. 자, 안 그려지죠? 근데 다른 데로 갔다가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픽처박스 2에서 invalidate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그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체 영역이 새로 그려져야 될 거라고 세팅을 해주고요. 그럼 조만간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픽처 박스 2에서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물론 그 인밸리데이트 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이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곧바로 그리게 하려면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자, 업데이트만 하게 되면은 안 그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그리라라고 했지만 WM 페인트 메시지는 발생했지만 새로 그려야 될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변화된 영역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validate까지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 마우스 무브 쪽에다가 곧바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지만, 좀, 이 WM 페인트 메시지를 도입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 방식입니다. 자, 이왕 시작했으니까 선 대신에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C샵에는 점 찍는 그 함수가 제공이 안 됩니다. 이해는 없습니다. 이 그래픽 객체에는 점 찍는 함수는 없습니다. 점 찍는 함수는 그러니까 비트맵이라는 데 있고요. 비트맵이라는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맵에다가 점을 찍고 그다음에 그 비트맵을 이 그래픽 객체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맵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한 2x2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비트맵 크기를 2x2로 하고요. 비트맵에 보면은 이제 setPixel이라는 함수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 해당 좌표에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점이 4개니까 점을 4번 찍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2에 그래픽스에 보면은 드로우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요. 드로우 이미지 언스케일드. 언스케일드가 이미지 크기를 안 변하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빠릅니다. 둘 다 사용 방식은 똑같고요. 그래서 드로우 이미지 언스케일드. 자, 여기에 비트맵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출력할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출력할 위치는 PT2로 해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여기 보이나요? 빨간 점이 보이죠? 네, 좀 너무 작으니까 3, 4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포문을 좀 돌리는 게 좋겠네요. 5로 하고요. I J 네,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 윈도우 대화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대화상자는 일반 폼으로 만드는데요. 이 폼을 화면에 띄울 때 그 대화상자로 띄우도록 명령을 주면 됩니다. 첫 단계는 프로젝트에서 폼을 하나 추가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mydlg로 하겠습니다. mydlg 그래서 추가. 자, 그럼 mydlg cls가 생겼죠? 자, 얘를 이제 띄워 볼 텐데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 하나 더 아예 달겠습니다. 자,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속성에서 다이얼로그 점점점으로 했습니다.
다이얼로그 점점점. 자, 그럼 버튼 클릭하면은 이제 버튼을 띄우면 되는데요. my dlg에 dlg new my dlg. 자,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폼 객체를 만들었죠. 자, 만들고 나서 dlg에 show를 하면은 그냥 윈도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냥 윈도우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show가 아니고 show 다이얼로그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부모 윈도우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show 다이얼로그. 자, 이게 다이얼로그 윈도우로 뜬 거고요. 뜬 상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보통 다이얼로그 윈도우에는 OK 버튼이 들어가죠. 여기에 OK 버튼을 하나 넣겠습니다. 자, my dlg에 버튼 클릭 구현되어 있죠. 자, 여기서 뭐 해주냐면, 자, 이게 this에 뭐가 있냐면 다이얼로그 리절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이얼로그 리절트에 OK라는 속성 값이 있는데요. 얘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myDLG에 다이얼로그 리절트라는 값이 OK라는 값을 가지도록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 다이얼로그 DLG의 리턴 값이 다이얼로그 리절트의 OK라면 대화 상자에서 OK 버튼을 누른 거가 되겠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OK 버튼이 나왔고요. 네, 대화 상자에서 OK 버튼 누른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버튼이 눌렸을 때 this my dld죠. 다이얼로그를 close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다이얼로그는 어떤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그 옵션이 이 다이얼로그를 호출하는 곳에 반영이 되기를 원하죠. 자, 그래서 에딧 박스를 하나, 텍스트 박스를 하나 넣고요. 자, 여기 있는 값이 반영되기를 호출한 쪽에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얘가 modifier가 private이 아니고 public이 돼야지 호출한 쪽에서 접근이 가능하죠. 텍스트 박스 1입니다. 자, 그럼 얘 대신에 dlg에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txt를 레이블 1의 txt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얼로그를 띄우고요. 여기에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안녕하세요가 띄겠죠. 네, 이렇게 뜹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닫아버리면 그 결과물이 여기 뜨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똑같이 폼을 만드는데 그 화면을 쇼를 할 때 쇼로 할 거냐, 쇼 다이얼로그로 할 거냐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이나 캔슬 버튼을 따로 만들어서 그 리절트 값을 이 다이얼로그의 리절트 값을 남기는 값을 세팅을 해주고요. 그 남기는 값에 따라서 값을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실습한 내용에 대한 소스 코드를 아래에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실습을 하면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